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태어난 시간을 몰라서 사주를 못 본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태어난 시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산모는 산통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또 도와주신 분들은 긴가민가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 같은 때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태어난 시간과 정확한 시 몇 초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나이 때나 저희보다 좀 더 어르신 분들은 태어난 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에 시간을 모르면 사주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를 아예 보지 않거나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태어난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간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시간은요, 우리는 동경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시간을 책정을 해요. 밤 11시 30분 23시죠.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요때 시간을 우리가 자시라고 합니다. 자시는 아주 깜깜한 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1시 31분부터 3시 30분까지를 축시라고 합니다. 축시도 자시만큼 깜깜한 밤인데요. 이제는 다음날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축시라고 하고요. 새벽 3시 31분부터 5시 30분까지를 인시라고 합니다. 인시는 막 시작을 하는 시기예요. 새벽 닭이 우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요 표를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블로그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많은 자료를 보면요, 대략 3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잠자는 모습을 보고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부선망이냐 모선망이냐, 즉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느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울음소리와 가마,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나는 가마가 있거든요. 그 가마의 모습을 보고 태어난 시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임상을 하고요. 또 다른 고서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가장 정확성이 좀 높거든요. 시는요, 그 사람의 은밀한 정서라든가 성향, 취미 이런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는요, 자식의 자리고요, 말년의 자리거든요. 나이가 지긋하게 있으신 분들은 시를 찾기가 더 쉬워요. 어떻게 살아왔고 자식이 어떤 모양새로 자라고 있고 자식의 성패라든가 자식의 유무라든가 이런 자식의 발전성을 보고도 시를 알 수가 있고요. 그동안 겪어왔던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시를 보고 사회성을 보는 거예요. 사회성을 보고 반대로 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오묘유, 이렇게 왕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워서 잡니다. 처음에 자기 시작할 때 옆으로 자기 시작했든 엎드려 자기 시작했든 어떤 모양으로 자기 시작했든지 간에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요. 왕지의 기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신체적 기능이라든가 질병 유무에 따라서 잠자는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축농증이 있다거나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엎어서 자요. 호흡기 곤란 때문에. 호흡이 답답하기 때문에 엎드려 자는 사람도 많았고요. 신체적인 건강 질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잠자는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잠자는 모습으로 생시를 찾는 것은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오묘유 왕지의 시에 태어난 사람은 똑바로 누워 자고요. 인신사회라고 해서 생지의 그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잠자는 게 활동적이에요. 자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많이 움직여요. 움직임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진술충미 묘고지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잠을 잘 때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자거나 이렇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돌아가신 순서, 모선망이냐 부선망이냐에 따라서 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인, 진, 오, 신, 술, 이렇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요, 지지가, 이런 글자는 부선망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자시에 태어났거나 진시에 태어났거나 인시에 태거나 이렇게 양의 기운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모선망의 사주는요, 축시라든가 아니면 묘시라든가 이렇게 음의 글자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음의 글자에 시에 태어나신 분들 모선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 울음소리를 가지고
또 가마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 학우님들이 잘 찾아보시면 자신과 축신과 애매모호 1시 반을 넘었던가 안 넘었던가, 그래서 자신과 축신과 잘 모르는 경우, 혹은 묘시인가 진시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은요, 전날 밤 11시 31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태어난 시간이 자시입니다.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주로 부선망이겠죠. 양의 글자니까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사람들일 경우가 많고요. 잠을 잘 때는 똑바로 누워 잔다 이랬죠. 이 자시라는 게요, 시에 있을 때 그 성향이라든가 취향, 개인적인 은밀한 것이 나타납니다. 자수라는 글자는요, 은밀하고 좁은 공간에서 나만의 뭔가를 추구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축시에 태어났냐, 자시에 태어났냐, 해시에 태어났냐 이렇게 헷갈릴 때요. 그럴 때는 자수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만의 은밀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연월일에 뭐 활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시지에 자수가 있다 이러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자수의 자라는 글자는요, 새끼 칠 자자라는 글자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새끼를 친다, 번식을 한다, 은밀하게 애정행각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겉으로 아무런 이성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인 척 해도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은밀하게 이성에 대한 그리움, 욕구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취향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고 애정에 대한 어떤 갈구하는 게 있다, 관심이 있다 이러면 도화살이기도 하잖아요.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은밀하고 나만의 공간을 추구하면서 애정적인 면, 이성적인 면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요, 축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축시는 새벽 1시 31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요때가 축시입니다. 축시는요, 끈을 맺는다는 유라는 글자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축시에서 말하는 이 끈을 맺는다, 얽힌다는 뜻은요, 카르마라든가 업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축시를 갖고 있거나 축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업이 많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나온 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복이 많고 일을 많이 하고 고단스럽게 살 수가 있다, 고달프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축시는요, 진술축미시에 태어났으니까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워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음의 글자니까 모선망이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축시에 태어나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은근하고 끈기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으려고 하고요. 묵묵하게 끈기 있게 자기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축시생은요, 고집이 좀 있어요. 축이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상징성을 시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시는 은밀한 취향과 내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집스럽고 일을 한번 결심을 하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축시에 태어나신 사람들입니다. 업이라든가 카르마를 상징하기 때문에 타고난 팔자라고 하나요? 그런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고달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이 많은 거예요. 남이 나한테 일을 시켜서 일이 많은 것도 있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축시에 태어났거나 축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인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인시에 태어났나 축시에 태어났나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묘시인가 인시인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첫 닭이 올 때 태어났다라든가 아니면 돼지 밥 줄 때 태어났다라든가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따라 밥을 좀 늦게 줄 수도 있고요. 섭닭이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인시는요, 새벽 3시 31분부터 5시 30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신사이란 생지에 태어난 그 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잠을 잘 때 많이 활동력 있게 잔다고 했죠. 떼굴떼굴 굴러가거나 뭐 침대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오거나 이렇게 가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생지에 태어나신 분, 인신사해 시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는 양의 글자니까 물론 부선망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신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시인가 축시인가 헷갈린다 이러면 아침잠이 없고 일찍 일어나서 많이 움직인다 이러면 거의 인시에 태어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지는 거하고 별개로 젊은이들도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분들, 아침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 또 새벽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인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시의 그 인자는요, 조심하다, 인연 맺다의 인자에서 유래됐어요. 부지런하긴 하지만
한번 좌절을 하면요, 이 재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울하거나 혹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성향이 한번 좌절하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많이 주춤해한다 이러면 인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물론 부지런한 성향이 있다 이러면 인시고요. 또 인시는 역마지사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다닌다거나 지방에 가서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인시의 특징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묘시입니다. 묘시는 아침이죠. 5시 31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묘시는 자오, 묘유 이렇게 왕지에 태어난 시기 때문에 물론 똑바로 자고요. 그리고 묘는 음의 글자니까 모선망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묘는요, 글자가 밝을 묘라는 글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묘는요, 갑과 을이 지장간에 들어있지만 거의 을의 기운이 많이 들어있어요. 을목의 기운이라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해석을 해도 돼요. 묘시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밝다, 명랑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묘시는요, 태양이 막 떠올라서 천지를 밝히는 그런 시간대거든요. 나도 밝지만 남도 밝게 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을목과 똑같기 때문에 약간은 의존적일 수 있다.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남에게 의지하고 같이 하려고 기대는 성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묘시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인정이 많아요. 그런데 내 것을 챙기는 실속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요, 진시입니다. 진시는요, 7시 31분부터 아침 9시 30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출근하고 많이 움직이는 시기예요. 진이라는 글자는요, 벼락 진자에서 유래된 글자입니다. 진술충리의 묘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거나 이런 특징을 보이고요. 진토는 양의 글자니까 부선망의 사주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옆으로 누워 잔다, 엎드려 잔다 이러면 진시인가 묘시인가에서는 진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약간 허세가 있습니다. 허풍이라고 하죠.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부풀려서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있고요. 현실감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가 변덕을 상징하거든요. 변덕심이 있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중시하고 이런 경우에 진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시는요, 아침 9시 31분부터 11시 30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참 일하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간대입니다. 사시의 사자는요, 공손할 손자에서 유래된 글자입니다. 예의 범절을 따지는 글자예요. 그리고 사는요, 음의 글자니까 모선망의 사주고요. 그리고 인신사회에 해당하니까 잠을 잘 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잔다에 해당이 되겠죠. 사시의 이 정서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사시는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잘 삐지거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나 감정 기복을 갖는 사람이 많고요. 은근히 권력 욕심이 있다 이러면 사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른 특징도 많이 시를 놓고 봤을 때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은 오시입니다. 오시는요, 아침 11시 31분부터 정오 지나서 1시 30분 13시입니다. 13시 30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가장 뜨거운 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시는요, 밝을 오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밝은 시간대거든요. 오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양의 글자니까 부선망의 사주고요. 오시에 태어나신 사람은 자오묘유라는 왕지를 갖고 있으니까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겠죠. 정서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거짓말을 잘 못하고 얼굴 표정에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남의 시선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남의 유혹에 한순간에 확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성향의 특징이 좀 있다. 오신지 미신지 헷갈리다 이러면 이런 성향이 많으면 오시라는 거죠. 부선망에 똑바로 누워 자고 유혹에 빠지거나 남의 시선을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감정 처리가 얼굴에 그대로 다 나오고 이러면 오시라는 거죠. 미신은요, 낮에 1시 31분부터 낮 3시 30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미신은요, 만미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경험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미신은요, 성격이 급할 수 있고요. 음의 글자니까 모선망의 사주고요. 진술충리에 해당하니까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자거나 이렇고요. 갑자기 우울한 성향을 나타내거나 이런 분들이 미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뜻밖의 미시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이중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속내를 잘 알 수가 없고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시죠. 신시는요, 오후예요. 오후 3시 31분부터 오후 이제 5시 30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신은요,
펼쳐진다 라는 뜻의 글자에서 신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역마의 글자고요. 양의 글자죠. 그래서 부선망일 수 있고요. 인신사해의 글자에 해당하니까 잠을 잘 때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잘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신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유주가 많고 능력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성격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기에는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문적이고 특수성이 있고요. 나만의 어떤 그 재능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시에 태어나신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요. 자만심 때문에 망칠 수 있어요. 신시에 태어났다 이러시면은 자중하는 마음, 스스로 겸손하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시입니다. 유시는요, 저녁 5시 31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둑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유시는 해가 지는 시간이거든요. 유시의 그 유라는 글자는요, 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듯하게 누워서 자겠죠. 음의 글자니까 모선망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유시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깔끔한 척 하면서 날카롭죠. 가시돋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유라는 글자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특징은 있어요. 유시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연월일의 그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태어난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유의 글자입니다. 유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다음은요, 술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시 31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술의 글자는요, 없은 여기다 멸자에서 나왔습니다. 유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을 말하는 거고요. 더 이상 추수도 할 게 없고 거둬들일 게 없어요. 그래서 실속이 없는 시간대를 말하기 때문에 멸시한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했거든요. 진술충미시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거나 하기 쉽고요. 술은 양의 글자니까요, 부선망의 사주입니다. 이 화계의 글자에 해당하잖아요. 철학적인 거, 추상적인 거, 종교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술토가 시에 있는 분들이 말년에 이렇게 경비업이라든가 무엇을 지키는 업종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술토라는 글자는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종교적인 취향이 있고 사색적인 걸 좋아하고 조용한 편에 들어간다, 이러면 술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은 해시입니다. 해시는 밤 9시 31분부터 11시 30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해시의 글자는요, 씨앗의 이 핵이라는 글자에서 나온 겁니다. 해시는요, 이 장생지잖아요. 그래서 잠버릇이 움직임이 많다. 해시는 음의 글자니까 모선망의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해시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낯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시라는 글자가요, 여유와 휴식의 글자입니다. 유유자적하신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뭔가를 즐기고 여유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풀기를 잘하고요. 그런데 실속이 약하고요. 뭔가를 움켜쥐고 안으로 끌어들이고 저축하는 그런 기운은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시는요, 노년을 말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여유롭게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를 보고요, 자식운을 알 수도 있고요. 또 직업의 향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시간을 모른다고 하면 사주를 올바르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살아온 내용을 짚어보면서 자축인묘, 진사, 어미, 신유, 술의 시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대입해 봐서 시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학우님들 중에 태어난 시가 확실하지 않아서 사주를 보기가 좀 곤란하다, 이 시인지 아니면 다음 시인지 헷갈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시간을 유추해 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블로그에 오셔서 공부를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또 시에 맞는 사주 통변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